안녕하십니까. 스탠드업 코미디언 김태우입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이 떡상을 해버렸어요. 떡상을. 예. 제가 정말 최근에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구독자 한 명만 늘어도 너무너무 기쁜 날이야 이랬는데 진짜 그 한강 교수님 썰 푼 거 수업 들었던 썰 그 영상 올리고 나서 다음날 제가 진짜 눈을 계속 비볐다니까요. 잠깐만, 이 구독자 수가 왜 이래? 오류 났나? 근데 계속 구독자 수가 늘더니 지금 799명까지 는 걸 봤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런 떡상을 처음 경험해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제가 뭔가를 대단하게 뭐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뭐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났다고는 생각 안 하고 한강 선생님과 우연히 맺어진 그 인연 덕분에 제가 이런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 남겨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답글은 다 못 달아드려도 다 읽었어요. 진짜 한자 한자. 되게 길게 쓰신 분들도 있고 짧게 쓰신 분들도 있고 약간 조금 악플처럼 다신 분들도 있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한자 한자 다 읽어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이 글을 쓴 의도를 제가 받아들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어찌됐든 이런 관심을 주신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썰 주제는요. 한강 교수님이 저한테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원래는 그런 어떤 팁 같은 거를 되게 정말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뭔가를 이렇게 좀 의도를 주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걸 제가 예전에도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한강 교수님이 저한테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주신 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팁이 정말 인생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비록 작가가 꿈이 아닌 사람도 이 한강 교수님의 그 팁, 저한테 준 그 팁을 토대로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더 유익한 본인의 인생에 유익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떻게 서울예대 입학하게 됐는지부터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경상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전공했다고 했죠. 근데 저는 원래는 정말 책이랑은 담쌓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시켜줘가지고 그냥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이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근데 운동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너 체육 선생님이라도 해라. 학생들 운동 가르치면 너한테 적성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주변에 체육 선생님들을 딱 봤는데 항상 아이들하고 축구하고 운동하고 운동 가르쳐주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막 그런 체육 선생님들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체육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인문계에 진학하자마자 체육교육과를 목표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제 발목을 꽉 잡았던 게 언어 영역이에요. 심지어 저는 영어 단어도 진짜 많이 알고 영어 해석도 나름 나쁘지 않게 잘했는데 그 언어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원체 딸려가지고 막 접속사를 넣는 벗이 들어간다든지 so를 넣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와도 제 맥락을 이해 못하니까 이제 막 틀리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그럴 정도였어요. 야, 니는 영어 단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걸 해석도 다 해놓고 왜 이걸 틀리냐.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책을 많이 봐야 된다. 나는 책을 많이 봐야 좀 더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근데 어릴 때는 굉장히 책을 싫어했습니다. 언어 영역을 가장 못하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20살 때 그래도 다행히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경상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하고 선배들하고 운동하면서 또 술도 많이 먹고 그 형들하고 어울려 지내면서 굉장히 즐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이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살 2008년도에 제가 해병대 입대를 합니다. 필승! 해병대 1063기입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선배님들 혹시 계시면 네,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요. 제가 마이크를 사용을 안 했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병대를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2년의 군 생활, 제 때는 조금 줄어서 23개월을 하는데, 제가 그때 군대에 있으면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뭘 했냐?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군대 생활이 워낙 빡센 해병대였기 때문에 뭐 2병, 1병 때부터는 읽을 수가 없었고, 그때는 뭐 선임들 뭐 이런 거 다양한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서 상병 때부터 조금 여유 시간이 생겨서 제가 무려 100권의 책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읽습니다. 예. 그때 제가 책을 읽고 든 생각이, 와,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네. 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다 이러면서 저는 제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얼마나 잘 맞았냐면 책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그냥 나중에 병장이 되고 나서는 정말 근무할 때 빼고는 늘 책을 달고 살았어요. 책 읽으면서 남는 시간 운동하고. 심지어 책 읽는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운동하는 시간도 줄일 만큼 굉장히 애독가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휴가를 나가면 보통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독서 모임에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와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군대 휴가 때 그 독서 모임을 참석했는데, 야, 너무 저랑 잘 맞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전역을 하고, 이제 제가 1월 달에 전역을 했고 3월 복학 전까지 이제 한 2개월의 시간이 남았었는데, 그때 약간의 학비를 조금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합니다. 어디 알바를 했냐? 그냥 대구 동성로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왜 제가 대구 시내까지 나가서 알바를 했냐?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근데 책은 읽고 싶어서 교보문고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어차피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그곳에 가야 할 테고, 그러면 쪼끔만 일찍 가면 내가 교보문고에서 공짜로 책을 읽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책을 읽다가 알바 시간이 되면 알바를 하고 또 마치면 또 책을 읽을 수 있겠지. 남은 복학하기 전까지 2달은 고렇게 보내야지 하고 이제 알바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지도 않고, 정말 교보문고 분들께 지금 인사 이렇게 드립니다. 그때 제가 책을 읽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책을 읽는 생활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합니다. 복학을 하고도 저의 책을 좋아하는 이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직접 진주에 대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독서 모임도 만들어서 4년 정도 운영을 했고, 뭐 다양한 독서 토론 대회도 참여를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책을 그리고 운동을 둘 다 좋아하는 아주 열정 넘치는 청년으로 20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조금 읽고 싶은 어려운 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독서 모임에서 그런 책들을 선정을 하면 이 주변 사람들이 워낙 조금 읽기 어려운 책이다 보니 참석률이 저조해지더라고요. 조금 읽기 쉬운 책들, 베스트셀러들 책으로 선정하면 막 몰리는데, 조금 고전 요런 걸로 가면 참석률이 뚝 떨어져. 그게 아무래도 저는 모임을 유지해야 되는 이제 회장 입장으로서는 좀 사람들이 더 참석률이 높아지는 그런 책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서는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싶다.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런 배움에 대한 욕구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내가 책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정말 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과는 없을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할 만한 직업은 뭐가 없을까? 막 찾아보다가 평론가, 소설가 막 이런 걸 알게 됐고, 또 우연히 문예창작과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문예창작과는 어디지?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상대학교가 아무래도 지방 대학교다 보니까 학벌 컴플렉스가 없진 않았어. 저도 인서울 하고 싶었는데 인서울 할 성적은 안 돼서 이제
그렇게 지방 국립대에 가게 됐는데 좀 인서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문예창작과 중에 가장 좋은 두 대학교는 한 곳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서울이랑 경기도랑 그렇게 막 떨어져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경기도랑 서울은 같은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무식했습니다. 아무튼 한예종은 영어 시험을 봐야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완전 영알못이었어요. 예, 나중에는 영어 공부를 해서 막 해외 인턴십까지 가지만 그때는 영알못이어서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에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척하면서 사실 그때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책을 그럼 1 시간만 읽고 임용 공부해야지.' 이랬는데 그 책 읽는 시간이 2 시간, 3 시간이 됐던 적이 많거든요. '내가 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문예창작과 입시를 위해서 다음 해 때는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생각하고 '시험 분위기는 한번 봐 봐야 되겠다.' 하고 2014 년도에 제가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에 공부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지원서를 씁니다. 일단 시험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아무래도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이제 시험장에 가면 알게 되니까 제가 고거를 한번 맛보고 '그다음 해부터 준비를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계산 때문에 지원서를 쓴 건데 딱 하니까 그냥 뭐 한 시간 반인가 2 시간 시간 주고 뭐 주제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고 뭐 그냥 짧은 소설을 써서 내래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뭐 다른 성적은 일절 안 보고 그냥 그 순수 이야기 창작 능력만 그렇게 봅니다. 시로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시를 쓰면 되고 저는 그때 소설을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제가 아직도 생각나요. 육교위의 허수아비. 그냥 제목이 요거고 요 제목에 맞춰서 그냥 육교위의 허수아비라는 이 주제로 글을 쓰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글을 썼냐면 노량진에 임용고시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나올 때마다 선배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려고 노량진 자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노량진에 육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이 끝난 해 때 제가 그러니까 임용고시 1차 시험이 끝났을 때 한번 노량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육교 위를 이 임용고시생들이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시험에 떨어졌는지 되게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더라고요. 그게 마치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진 허수아비 마냥 뭔가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량진에서 본 그 육교위의 이미지를 그 쓸모가 없어진 허수아비 그게 막 참새가 허수아비 어깨 위에 와 가지고 막 원래는 허수아비의 용도가 뭐예요? 그 사람인 척 해 가지고 참새들을 쫓아내는데 참새들도 아는 거지. '이 새끼 허수아비다.' 그래서 막 허수아비 어깨 위에 막 쉬고 막 허수아비는 아무 쓸모없이 그냥 벌판에 서 있고 그런 이미지를 이제 임용 고시생 이제 낙방한 고시생의 이미지와 그려서 이제 그냥 저도 그날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런 게. 막 썼어요. 막 써서 이런 식이네. 뭐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귀가를 했는데 오라! 1 차에 합격을 했네. 뭐 '여기까진가 보다.' 하고 그래도 면접은 막 준비했어요. 막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예상 면접 뭐 아니면은 다른 응시자들이 막 글 올린 거 보고 '아 이런 거 준비하는구나.' 해서 저도 막 면접 그때 당시에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진학 중이던 지금은 경상대학교 교수가 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막 면접 연습도 하고 제가 고려대까지 가서. 그리고 또 면접도 잘 보고 왔어요. 어라 근데 합격을 해 버렸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학교 합격설 푸느라 이렇게 오래 얘기했는데 일단 좀 더 이야기의 속도감을 높여 드리자면 제가 예대에 입학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합격한 친구가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5 수, 6수 막 오랫동안 준비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모르고 갔기 때문에 막 진짜로 뭐 단편 소설 이런 거 읽는데 거기에 아는 작가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나름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는데 제가 읽었던 작가들은 대부분 뭐 이제 뭐 베스트셀러 작가나 뭐 고런 분들이었거든요. 그게 하나 오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입학하고 이제 어떤 평론 수업을 듣는데 그 평론 교수님께서 "혹시 학생들 중에 좋아하는 작가 있으면 말해 보실 친구 있나요?" 이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예대 문창과 학생들이 그렇게 소극적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완전 관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벅 들었죠. 그러니까 웬 제가 28 살에 입학했는데 딱 봐도 다른 또래에 비해서는 좀 늙어 보이는 학생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로 손을 들길래 교수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학생 어떤 작가 좋아해요?" 이랬는데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요." 이러니까 빵 터졌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뭐 웃었던 것 때문에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무시하냐. 뭐 문학 작가들이 그런 작품 쓸 수 있는 줄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워낙 그때 당시에 이게 왜 웃음 코드가 됐냐. 이 코미디언으로서 얘기를 드릴게요. 대부분 뭐 보르헤스라든지 뭐 알베르 카미라든지 그 문학 작가 계보로 있는 카프카 적어도 카프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뭐 한국 작가라면 편혜영 뭐 적어도 김애란 뭐 이런 작가들을 생각했을 텐데 뭐 박민규 근데 갑자기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러니까 너무나도 예상을 못 했는 나머지 다 이제 학생들이 웃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냐면 예전에 이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마다 꼭 그렇게 불편하게 느낀 사람도 있더라고요.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튼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리고 단편 소설이라는 거 처음 읽었을 때 단편 소설은 굉장히 분량이 짧은 A4 용지로 치면 한 10매에서 12매 분량의 그런 짧은 소설인데 막 이게 내용이 다른 영화나 뭐 어떤 대중 소설처럼 딱 결말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약간 모호하게 끝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을 처음 읽어 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그런 문장 자체도 굉장히 낯설었어요. 물론 제가 뭐 이청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명의 문학 작가들 작품을 안 읽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입학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문학책을 읽은 학생들에 비해서는 제가 굉장히 모르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학년 때는 좀 헤매고 이렇게 겨우겨우 학교 생활을 적응해 가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 학년 때 한강 교수님을 만났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한강 교수님께 또 손을 들었습니다. 들고 단편 소설을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뭔가를 좀 직접적으로 가이드하는 걸 불편하게 여겼던 한강 교수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랬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학생은 하루에 단편 소설 몇 편이나 보시죠?" 그때 당시에는 저는 막 완전 다양한 책을 봤거든요. 뭐 철학책도 보고 막 이것저것 봤는데 단편 소설만 몇 편을 정해 놓고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과제 있으면 보기도 하는데 뭐 하루에 몇 편씩 꼭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저보고 "그러면 오늘부터 2편씩 꾸준히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 그 형식이 이제 쪼끔 체화될 거고 인제 그렇게 체화됨으로써 좀 단편 소설을 잘 쓰게 되지 않을까요?" 뭐 이게 정확히 이 워딩은 아닌데 대충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로 2년 동안 맨날 맨날 제 그 다이어리에 그날 읽은 단편 소설을 꼭 2편을 씁니다. 촥촥. 제가 이거 찾으면은 집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와 진짜로 이 단편 소설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미 1 학년 때도 꽤 많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익숙해졌는데 그렇게 아예 목표를 정해 놓고 읽으니까 더 막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읽으니까 나중에는 쪼끔 단편 소설 느낌 나게끔 제가 글을 쓸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제 에피소드만 줄줄줄줄줄줄 얘기하고 결국 가장 엑기스는 요렇게 마지막에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또 유튜브의 낚시죠. 여러분들 혹시나 낚시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이렇게 에피소드를 길게 한번 풀어 봤던 거고 제가 이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가 되고 싶으면 "소비를 하라."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물론 한강 교수님은 또 다른 더 너머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때까지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한강 작가님께서 저한테 주신 팁은
네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으면 일단 그 잘하고 싶은 장르에 대해 소비를 하라. 예 제 지금도 코미디를 잘하고 싶어서 시간 날 때마다 코미디 콘텐츠를 소비를 합니다. 마치 그때 당시에 한강 교수님께서 "제가 단편 소설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매일매일 두 편씩은 하루에 두 편씩은 적어도 "단편 소설을 읽어 봐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실천한 결과 어느 정도의 단편 형식의 글쓰기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뭐 소설가에 대한 꿈은 어 많이 없어졌지만 저는 약간의 문학적인 성격을 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중요하다. 소비가. 여러분들이 만약 흑백 요리사에 출전하고 싶다. 그럼 맨날 맛보러 다니고 요리도 만들어 보고 시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유명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 그럼 정말 음악을 많이 듣고 또 노래도 불러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자기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 어 소비를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강 작가님의 옛날 에피소드를 생각하며 또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무궁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교수님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읽고 있거든요. 요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읽고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 30 페이지 봤는데 역시 문장이 미쳤어. 정말 그 문장 하나하나 계속 곱씹으면서 읽고 싶을 만큼 묘사가 굉장히 커팅이 잘 돼 있고 커팅이 잘 돼 있으면서도 분위기를 묘하게 연출 잘하고 이거는 정말 계산이 아니라 정말 30년 동안 글쓰기를 해온 교수님의 어떤 육감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이 책 속에 녹아 있지 않나. 저는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람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을 가장 어 노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강 교수님의 작품을 최신작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면서 오랜만에 교수님도 생각하고 또 왜 이런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됐는지 그 대단한 우리 교수님의 글쓰기 사랑에 대한 어떤 프레임 어떤 글쓰기 사랑에 대한 애티튜드를 또 이 책을 통해 한번 느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책을 이렇게 사서 읽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책 사서 읽으십시오. 예.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예. 여기까지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